지금 이번 시간에는 소방 관련 법령 문제풀이입니다. 이제 19회 관리사 시험이 점점 다가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마음이 이제 바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쫙 당겨서 앉으신 것 같아요. 원래 뒤에서부터 앉는데 오늘 앞에서부터 앉는 걸 보니까 뭔가 긴장이 잔뜩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소방 관련 법령이 소방 관리사에서는 이렇게 5과목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방 관련 법령은 소방기본법, 소방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여기까지 우리가 소방사분법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보통 소방설비 기사에서는 요 사분법까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 더 있죠. 그래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법이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각 법마다 딱 문항수가 정해져 있어요. 역시 소방관리사랑 가장 밀접한 법은 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안전관리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물론 양도 많아 얘가 사실은 가장 쉬운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항이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이 법에서 몇 문제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니까 총 196문제인데 법명별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법명별로. 그래서 이제 먼저 1번 문제를 풀기인데 1번 문제부터 몇 번 문제인가요? 요 뒤에 35번까지 문제가 소방기본법에 대한 문제만 전부 다 모아놨어요. 예, 원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관리사 문제는 그냥 항상 맞아 소방기본법 문제다라고 하면 맨 앞에 문제 1번 뒤에 바로 뭐냐면 소방기본법에 의한 이렇게 문제가 항상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거 소방기본법 문제구나. 그 다음에 공사업법 문제라고 하면 소방공사업법에 의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나와요. 원래 문제는. 안 그러면 바로 말하면은 이거 학생들 문제를 못 풀어. 어느 법이 적용시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우리 문제는 그냥 소방기본법에 대한 문제만 쭉 모아놨기 때문에 앞에 기본법에 의한 이런 말은 빼고 제가 문제를 만들었다. 이거는 이해하시면 되고, 실제 문제는 뭐 앞에 꼭 법명이 나오고 뒤에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먼저 1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말하면 소방기본법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가. 매번 4문제 나왔으니까 이번에 4문제 나오겠죠. 법에 있는 얘기는 아닌데 꼭 4문제 나오더라. 기본법에서. 자, 1번 문제. 다음 중 소방기본법 제정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안락한 국민생활 보장,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 화재의 예방 및 경계하거나 진압. 다 뭐 같아요? 2번이죠, 2번. 2번입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방기본법에 대한 목적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급박,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말 말 잘 만들었죠. 좋은 말 나오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어쨌든 말은 되게 좋게, 그죠?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우리가 막 소방기본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법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죠? 응용이라는 게 없다 그랬죠. 그냥 있는 그대로 문구가 나오는 게 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얘랑 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무조건 법에 있는 것만 나오니까 문구 그대로, 그죠? 물론 뭐 2번도 좋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답은 2번. 2번 문제. 다음 중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 뭐예요? 산림, 차량, 건축물, 조업 중인 선박. 뭐죠? 답은 4번. 조업 중인 선박이죠. 자, 소방 대상물은 뭐예요? 법에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 중에 이제 어떤 선박이라는 것은 어떤 단서가 붙었어? 항구 안에 메어둔 선박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는 빠져요? 항해 중인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빠진다라는 거죠. 그죠? 바다에 떠다니는 선박은 뭐야? 소방대상물이 아니고 항구에 메어둔 선박만
소방대상물로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 많이 나왔던 아닌 것 중에 하나가 운항 중인 항공기.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나 가축은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이거 그대로 나온 거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비슷한 거 안 나옵니다. 요거 있는 거 3가지 나오고 아닌 거 1가지 나오겠죠. 그죠? 네. 답은 그래서 4번이 소방대상물이 아닙니다. 3번에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소방활동상 필요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합니까? 관계지역이라고 하죠. 네, 답은 1번. 4번 소방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중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요?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입니다. 맞다고 했죠. 네.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합니다. 맞죠? 그죠? 네. 3번에 소방본부장이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맞나요? 이건 소방대장이죠. 네. 어떤 현장 용어죠. 현장에서 가장 높은 직위가 있는 사람이 소방대장인 거죠. 네, 답은 3번이 틀렸고, 소방대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맞죠? 네. 자, 용어의 정의 한번 볼게요. 자, 관계지역 했고요. 관계인 모르는 사람 없죠.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관계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이 뭐예요, 원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거를 마부에서 시도라고 했죠? 시도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 구급 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시도마다 소방본부장은 한 명밖에 없죠. 가장 높은 사람, 총괄하는 사람이 소방본부장이라는 거죠. 그죠? 서울시에 서울시 소방본부가 있고, 경기도에 경기도 소방본부가 있죠.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 본부장을 우리가 시도에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대장은 뭐라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누가 지휘해요?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직위 높은 사람이 지휘할 거 아니야.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소방대장입니다. 분명히 현장에는 대장이 있죠. 누가 제일 높든지 간에 한 명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5번, 다음 중 소방대 구성원이 아닌 것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자체소방대원. 소방대는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체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닙니다. 6번,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119 종합상황실 어디에 설치가 되나요? 자, 청에 설치가 되고 본부에 설치가 되고 서에 설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시도지사가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했죠. 여기 있을 겁니다.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는 누가 한다? 소방청장이, 소방본부장이, 소방서장이 한다. 그죠?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각한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디가 제일 높아? 청이 가장 높을 거고, 본부가 그 다음일 것이고, 서가 그 다음에 가장 낮을 것이니까 서해 종합상황실에서는 본부 종합상황실로 알려야 되고요. 본부 종합상황실은 청해 소방상황실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경우? 아주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 그죠? 자, 어쨌든, 6번의 답은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 시도지사는 운영하지 않는다. 청장, 본부장, 서장 운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었죠. 자, 7번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그 보고사항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보고 대상이 아닌 거겠죠? 보고 대상이 아닌 것. 아까 말한 것처럼 심각한 재난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가 심각해요? 라는 게 법에 써 있었죠. 심각한 거. 예. 자, 어느 게 심각해요? 상부 종합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죠? 예. 근데 솔직히 이걸 내가 문제 만들면서도 소방시설관리사 공부하는 사람이 이걸 왜 알아야 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소방 공무원이 알아야 되는 사항이잖아. 그죠? 예. 아까 제가 우리 소방시설관리사의 법규가 나오는 법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 소방시설관리사가 주된 업무가 점검이잖아요. 점검인데 어디는 점검하지 않아요? 소방시설관리사 점검하지 않는 곳? 위험물 제조소. 그래. 위험물 제조소는 소방 점검을 하지 않아. 근데 왜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면 좋지. 하면 좋은데, 제가 이제 말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기사랑 관리사랑 같이 공부를 하니까 느끼는 게, 소방설비 기사는 사분법까지밖에 안 나오잖아. 아까 말했죠? 예, 소방기사 했을 때는 사분까지밖에 안 나오는데, 사실은 소방설비 기사는 뭘 알 필요가 없어. 위험물 제조소를 알 필요가 없어. 위험물 제조소는 원래 누가 하는 거야? 위험물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하는 거야. 그리고 뭘 알아야 돼? 소방설비 기사는 다중용업소를 알아야 되거든. 소방설비 기사 시험에서는 다중용업소는 안 나오고 위험물이 문제가 나오는, 예, 이거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는, 예, 말한 것처럼 위험물,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장 가지면 막 면제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위험물 과목당 과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관리사를 따면 위험물 제조소를 점검하지 않아. 그럼 그게 지금 물론 뭐 시험은 뭐 나오면 공부해야 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좀 취지에 잘 맞지 않는 게 있는구나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위험물 제조소 등 점검해 안 해? 안 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공부량이 많으니까 갑자기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어떤 거죠? 이거, 그죠? 보는 순간 너무 그냥 까만 글씨만 써 있어요. 자, 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재민이 100명 이상인, 재산 피해액 50억 이상인 거 쭉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 5층이거나 병상 30실 이상인 병원. 똑같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뭐랑 숙박시설과 병원은 거의 비슷하네요. 층수 5층에 30실, 그 다음에 30객실, 뭐 똑같은 거죠? 예. 그 다음에 쭉 있다가 이제 뭐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중용업소 화재, 그죠?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 뭐 말씀, YTN에서 항상 한참 방송하고 있는데 소방본부장이 모르면 안 되잖아. 그죠? 예. 이런 거 한 2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화재 경계지구에 발생한 화재, 이런 것들은 상부 종합상황실에다가 보고해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답이 뭐예요, 지금? 7번 문제 읽었죠? 예. 아닌 것이죠, 아닌 거. 2번인가요? 예,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 20실 이상인 숙박시설의 화재가 아니라 30실이 30실. 예, 답은 2번이네요. 그죠? 자, 8번. 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운영권자는 누군가요? 소방체험관은 어디마다 있어요? 시도마다 설치할 수 있다. 그죠? 시도마다.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합니다. 라는 거죠. 자,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이죠. 자,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설립 운영합니다.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마다 재정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체험관이 없는 시도도 있나 봐.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박물관은 누가 만들고 소방청장이 만들고 소방체험관은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얘는 소방체험관. 여러분들 보라매 공원에 가면 보라매 체험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서울시에서 만들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뭐 유치원 아이들 가가지고 화재, 지진 이런 거 체험하고 오고 그러거든요. 이게 소방체험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체험관은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합니다. 자, 9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 등입니다. 자,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을 하죠. 소방청장은 수립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줘야 됩니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줘야 돼요. 자, 소방청장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시도지사는 세부계획을 세워야지. 그래가지고 매년 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서대로 성실히 수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방청장은 종합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세부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수립해서 청장에게 제출해줘야 됩니다. 청장은 10월 31일까지, 시도지사는 1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이런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자는 누구예요? 소방력 확충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이게 어려워요. 그죠? 소방기본법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일단 다시 볼게요. 자, 소방의 날의 재정과 운영. 소방의 날은 11월 9일이고요. 소방력은 뭐야? 소방력은 인력과 장비. 예. 자, 소방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인력과 장비에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소방력이라는 건 소방기관이 소방 업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소방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력 확충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답은 시도지사가 되겠네요. 그죠? 소방력 확충에 필요한 계획 수립, 시도지사. 10번. 다음 중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것은? 자, 국가는, 그죠?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일부 국고보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죠? 예. 자, 대상이 시험에 많이 나온다 그랬어. 대상. 자, 대상은 뭐죠? 자,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국가는 시도의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거지. 전부를 보조하는 게 아니라. 자, 국고보조 대상이 어떤 게 있어요? 시험에는 꼭 여기만 딱 나온다 그랬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소방 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소방 관서용 청사의 건축. 요즘에 소방서 삐까뻔쩍 잘 짓잖아요. 예. 그러면 그 옆에 소방 공무원이 나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이 건물 삐까뻔쩍한데 국가에서 일부 보조해 준 거죠? 이러면 맞다 그래, 소방 공무원이. 국가 보조해서 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소방 활동 장비는 뭐가 있어요? 소방 자동차, 소방 헬리콥터, 소방정은 배죠? 배. 소방배. 그 다음에 소방 전용 통신 설비 및 전산 설비,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소방 장비를 구입하는데 일부 국고 보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법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읽어가지고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럼 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럼 법이 없는 거죠. 그죠? 법이라는 거는 응용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여기 있는 거 3개 나올 것이고 아닌 게 하나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아닌 게 뭐예요? 조금 전에 읽어준 게 뭐를 못 들어봤어요? 4번. 소방 체험시설 체험관의 증축에 대한 말은 못 들어봤지. 물론 이것도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시험이라는 건 뭐라고? 요 법에 없는 건 없다고 보는 거야. 모든 시험이라는 소방법에 대한 거는 특히. 그죠? 네. 그 말이 그 말처럼 보이지만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엉뚱한 거 나오면 너무 쉬운 건데 그렇게 엉뚱하게는 안 나와. 비슷하게 나와. 11번. 소방 용수 시설을 설치, 유지, 운영하는 자는 누구예요? 자, 소방 용수 시설. 일단 문제부터 풀어보고 할까요?
시도지사가 해야 되죠. 소방용수시설. 자, 소방용수시설하고 소화용수설비하고 헷갈리죠. 소방용수시설은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합니다. 그죠? 네. 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이에요.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해줘야 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은 어떤 걸 말하는 거야?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해요. 우리 아까 여기 앞에 여러분들 횡단보도 건너올 때 보면 인도에 소화전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공이 설치한 소화전이죠. 그래서 걔는 그게 소화전이고, 급수탑은 뭐라 그랬죠? 보통 소방서 앞에 가면 높은 거 이렇게 해서 높은 거 이렇게 걔가 급수탑이고, 저수조는 아마 시가 관리하는 땅 밑에 이렇게 수조가 있을 거예요. 뭐 맨홀이 있게 있고, 시도지사가 한 게 소방용수시설이에요. 저희는 주로 화재 안전교에서 뭘 많이 봤어? 소화용수 설비. 소화용수 설비는 누가 설치하는 거지? 관계인이. 이거 누가 설치하는 거지? 시도지사가. 이거죠? 예. 소화용수 설비에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그게 설치가 좀 어렵다. 그러면 소화수조, 저수조를 설치했다라고 했었는데, 이름도 좀 비슷해. 저도 헷갈려. 소방용수시설. 우리 건 뭐라고? 소화용수 설비. 그죠? 그런데 아마 기본법에서는 이 얘기만 하겠지. 기본법에서는 이 이야기만 할 거니까. 자, 소방용수시설의 수평거리, 주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m 이하다. 소화전 길이가 100m가 아니죠. 소화전으로부터 구석구석까지 소방 대상물과의 거리가 100m니까 반지름 100m 원을 그려서 누락이 생기지 않는 위치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 저쪽 횡단보도 앞에서 하나 봤잖아요. 이 길 따라 쭉 가면 밑에 또 하나가 있고, 뭐 중간중간에 꽤 많아 애가. 100m마다. 그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140m 이하마다. 100m만 암기하면 되겠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우리 여기는 뭐야,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니까, 우리도 100m마다 하겠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100m냐, 140m냐. 100m만 암기하면 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죠? 자, 시도지사가 설치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소방용수시설의 수온의 기준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틀린 거 고르라는 거죠? 답 뭐예요? 1번. 소방펌프 자동차로부터 5m 이내에 접근 가능할 것. 문제를 먼저 풀어봐야 되나? 얘를 먼저 봐야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자, 얘부터 볼게요. 이걸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게 더 편하겠네. 그죠? 갑자기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막 그렇잖아. 자, 소방용수시설 저수조의 설치 기준이에요. 지면으로부터 낙차는 4.5m 이하일 것. 이건 들어보셨죠? 저수조에서. 그 다음에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m 이상일 것. 이건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것부터 못 들어본 것 같아. 소방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쭉 나와 있고요. 자, 요거. 흡수관 투입구가 사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는 얼마 60cm 이상, 원형일 때 지름 60cm. 이것도 들어보셨죠? 흡수구. 흡수관 투입구. 그죠? 나머지. 자, 근데 여기서 뭐가 없냐면 1번이 틀렸어요. 소방펌프 자동차가 로부터 5m 이내에 접근한다는 말은 아예 없는 거죠. 비슷한 말은 여기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말이 있는 거지. 5m라는 말은 없는 거지. 근데 이거랑 비슷한 거 한번 들어보시긴 했어. 어디서 들어봤어? 소화용수 설비에 저수조, 소화수조에서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는 2m 이내에 접근 가능해야 된다. 그건 들어봤어요. 근데 여기는 없어. 여기는 뭐 사실 몇 미터라는 말은 없고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라는 말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13번. 소방용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급수탑, 저수조, 소화전, 소화용수. 뭐라고요? 소화용수는 아까 없었죠. 네, 답은 4번. 14번.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교통의 상황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질의에 대한 조사의 실시 횟수 및 조사 결과 보관 연수로 오른 것은? 그래요.
소방용수시설 조사, 지리조사죠. 자, 도로의 폭, 뭐 그 사이에 앞에 장애물은 없는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한다고 해놓고, 실제는 누가 관리하는 거야? 소방본부장 서장이야. 이런 것 때문에 기본법 헷갈린 거예요. 그죠? 시도지사가 사실은 최고 책임자이긴 한데, 그 사람이 와서 해? 본부장 서장이 하잖아. 그죠? 예, 서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누가 합니까? 본부장 또는 서장이 실시하고, 얼마 해요? 매월 한다, 매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2년간 보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로 다니다 보면 소방공무원이 가장 흔한 게 지금 우리가 소화전이잖아. 소화전 옆에 한 2명 정도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지금 지리조사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그래, 그 사람이. 예. 이거 월 한 번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고. 2년간 보관하는 거죠? 맞다 그래. 그게 그 양반들한테 물어볼 만한 게 이런 거 물어보면 좋아해. 그죠? 예.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잖아, 누가 옆에서 지금. 예. 자, 지리조사 합니다. 예. 매월 한다. 하죠? 예. 매월 한다. 근데 난 여기 옆에 소화전이 있는 것보다 늘 불안하더라고. 내가 차 끌고 이렇게 우회전 할 때마다 바로 이 보도에, 바로 도로랑 보도랑 한 거리가 한 몇 센치 될까?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좀 운전 서툰 사람이 한번 그 치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죠? 예. 그래서 우회전할 때마다 그게 맨날 걸리는 거야, 그게. 예? 예. 그래서 어느 데 가면은 거기다 이렇게 앞에 파이프 같은 걸로 딱 보호장치 해놨던데 여기는 그게 없긴 해요. 네, 늘 볼 때마다 그거 좀 해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합니다. 국고보조가 잘 안 되나, 그게? 예? 예. 왜 안 해줘, 왜 안 하는 거지? 자, 14번의 답은 2번이죠. 월 1회 이상 하고 2년간 보관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좀 몇 개 더 볼까요? 자, 우리는 제가 이제 문제는 못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문제를 못 만들었는데 그냥 보려고요. 우리 비상소화장치라는 것이 언제 됐죠? 법 개정된 한 1년 됐나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어디에 설치한다부터 볼까? 자, 역시 누가 설치하는 거야? 돈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어요.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그럼 전부 다 시도지사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설치, 유지, 관리하고,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야?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화재 경계 지구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생각하시면 돼. 가장 단순하게 지금 여기 뭐 소화전만 있잖아. 소화전만 있으니까 만약에 저건 원래 누가 쓰려고 하는 거냐면 소방대가 와서 써야 되는 거죠. 소방대가 오기 전까지는 저건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저기다가 함을 만들어 놓고 함 안에다 쟤를 갖다 넣어 놓고 그리고 호스랑 연결 전부 다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급할 때는 시민이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개념이 바로 비상소화장치라고 말하는 거죠. 비상소화장치. 그죠? 예. 소화전만 있는 것보다는 그게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비상소화장치고, 그래서 일단은 소방자동차 진입이 곤란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화재 경계지구가 대표적으로 화재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설치했다 하는 거고, 비상소화장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비상소화장치 함, 소화전, 호스, 관창 이렇게 돼 있어야지. 그래, 일체형으로 돼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비상소화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시도지사가 기존에 했던 건 뭐야?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그거랑 유사하긴 하지만 다른 장치의 이름이 비상소화장치라는 게 하나가 한 1년쯤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또 있나요? 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소방의 응원. 이건 내용이 쉽죠. 자, 본부장 서장은 소방 활동에 긴급한 경우 어떤 이웃한 본부장 서장에게 소방 업무의 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끼리 말하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응원 요청을 받은 본부장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본부장 서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시도지사는 소방 업무의 응원 요청에 대비해서 이웃하는 시도지사와 협의 및 규약을 정해야 된다. 어떤 거?
비용 문제 같은 거. 만약에 뭐 구로 소방서에 구로 지역에 화재 발생했는데 광명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근데 구로는 서울이고 광명은 경기니까 아무래도 경기에서 지원해 줬으면 비용 발생 같은 게 됐을 거 아니야. 미리미리 규약으로 협약을 해놔야 됩니다. 해주고 나중에 싸우지 말고 미리미리 규약해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죠? 자, 15번. 화재 예방 조치 명령권자는 누구예요? 원래는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소방기본법에 의한 화재의 예방 조치 명령권자는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었죠. 무조건 물어보면 이게 어느 법인지가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항상 무슨 법이 먼저 나온다. 자, 화재 예방 조치 명령권자 뭐예요? 누구예요? 본부장 서장이죠? 본부장 서장 이 말입니다. 화재의 예방 조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그죠? 어떤 거 하면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금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다. 이 기가 막히게 끈다고 말씀드렸죠. 요 지난번에 그 고향 저유소 화재가 풍등 날리다 그랬는데 풍등 그 사고 터지기 몇 개월 전에 이게 딱 나온 거야. 이게 법에 딱 들어간 거야. 성견지명이 있나 봐. 풍등 등. 그 다음에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수 있는 재처리를 명할 수 있고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본부장 서장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좀 더 볼게요. 자, 본부장 서장이 맨 아래죠. 치우게 할 수 있다. 그죠? 이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치우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치우게 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치우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누구 건지 몰라. 그럼 누구 시켜서 치워야 되겠죠? 소방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치우게 할 수 있다. 옮기거나 치운 물건은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한 날부터 14일 동안 본부나 서해 게시판에 공고해 줘야 됩니다. 보관 기간은 공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옮기거나 치운 날로부터 며칠까지 보관하는 거야? 21일까지네. 21일까지. 그죠? 이대로 암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14일간 공고하고 공고 끝난 날부터 7일간 또 보관하니까 21일간 보관하는 겁니다. 보관 기간 종료 후에는 이거를 매각하거나 폐기하죠. 매각 시에는 돈이 생기겠죠. 세입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매각 또는 폐기된 물건에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상해요, 이거? 원래는 모든 돈 들어가는 거는 시도지사가 한다 그랬었죠. 모든 보상도 시도지사가 해요. 근데 얘만 누가 한다 그랬죠? 본부장이나 서장이 이거를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죠? 이것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지사가 보상을 합니다. 라고 했던 건데요. 됐네요. 그죠? 그게 우리가 화재 예방 조치라고 말한 거야, 얘를. 화재 예방 조치. 누가 한다?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 이렇게. 16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까 쭉 읽었죠? 모닥불, 방화시설의 제한, 타고 남은 불의 처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뭐예요? 해당되지 않는 거? 아까 읽었잖아. 못 들어본 것 같은 게 뭐예요? 방화시설의 제한. 그죠? 방화시설의 제한. 17번.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화재 경계지구.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본부장 서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화재 경계지구는. 자, 이곳이 뭐예요? 화재가 발생을 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하는데 문구는 이대로 나온다 그랬었죠. 시장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등등등이 산업단지 뭐 이런 것들이 화재 경계 지구예요. 그죠? 예. 뭐 당연히 필요한 지역은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뭐 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법에는 없는데 원래 뭐가 있어요? 시도지사가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소방청장이 봤을 때는 거기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법규상으로 보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건데 지정을 안 했어. 그러면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화재 경계 지구 지정을 명할 수 있다라고 했나? 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 그죠? 네, 그 말이 있는 거죠. 화재 경계 지구. 자,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합니다. 17번이죠? 네.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 쭉 있다가 답은 3번. 콘크리트 건물이 밀집한 지역은 이 안에 없죠? 네, 보시면 됩니다. 18번. 화재 경계 지구의 지정권자는 누구인가? 시도지사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19번. 기상법에 따른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 화재 예방상 필요한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라는 거죠. 누가? 본부장 서장이라고 했죠. 예. 자,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이상 기상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 본부장, 서장이 하네요. 이렇게. 20번. 소방법상 특수가연물이란 뭐예요? 특수가연물. 2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물품, 특수가연물. 그죠? 아. 자, 특수가연물의 정의 볼게요. 자, 특수가연물 위험물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죠? 예.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 면화류, 석탄, 이거는 암기하라서 뭐뭐 등이니까 이따 볼 거고요. 빠르게 번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있죠. 예. 그 다음에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이 있습니다.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 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 표시를 설치해 줘야 돼요. 품명별로 구분해서 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쌓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쌓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쌓아줘야 돼요. 높이 10m, 면적 50제곱미터. 그런데 또 석탄이나 목탄은 200제곱미터 이내가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특수가연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 또 있나요? 특수가연물의 종류는 제가 좀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죠. 지정수량까지는 아니어도 종류는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개 다 있죠. 그죠? 예. 사진을 찍으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진 찍고 안 보는 사람 많아요. 저도 어디 가서 사진 포즈 멋지게 찍고 나서 보지도 않아요. 찍을 때는 뭐 잘 찍어, 뭐 다리 안 잘리게 이렇게 찍는데 막상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20번의 답은 2번이고 21번에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아까 보셨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얼마였죠 아까? 50제곱미터. 답은 2번. 품명, 최대 수량 및 화기 취급 금지 표지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쌓는 부분의 바닥, 좀 떼놔야 되겠죠? 1m 이상 떼놔야 된다. 하나 또 있나? 없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답은 2번. 자, 이제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자, 하도록 해야 된다.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을 하고 소방지원활동을 하고 생활안전활동을 한다. 누가 이걸 운영해요?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방활동이라는 게 바로 뭐였죠? 원래 소방공무원의 고유의 업무가 소방활동이야. 원래 고유의 업무, 본인들의 고유 업무가 소방활동이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하는 활동을 소방활동이라고 그래. 이게 고유의 업무죠. 소방 지원 활동. 말 그대로 지원이니까 자기들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야. 근데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또는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지. 행사장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 공무원이 가서 파견돼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119 구급대가 있다. 이게 전부 다 뭐야?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산불화재에 대해서 지원해준다. 산불화재는 소방이 아니라 산림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소방이 자기 업무라면 소방활동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소방 지원활동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죠? 공공의 안녕이죠.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은 뭐죠? 신고가 접수된, 우리 집에 벌집 생겼어요, 좀 없애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혔어요, 우리 집 문이 안 열려. 이게 전부 다 뭐야? 그건 공공의 안녕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지원을 요청하죠. 그게 신고가 접수된이라고 말하는데 걔를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소방활동은 본연의 업무, 소방지원활동은 공공에 대한 개념의 것인데 지원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안전활동은 우리가 늘 119에 전화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화하는 건 뭐야? 우리는 보통 공공의 안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뭐가 필요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생활안전활동이라고 합니다라고 했었죠. 벌칙, 생활안전활동 방해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소방 공무원이 어떤 행동을 하는데 고의로 방해하면 벌칙이 매우 세죠. 매우 세. 이따 나옵니다. 매우 세요. 그런데 소방 공무원이 하는 것 중에서 벌칙이 그걸 방해했는데 벌칙이 별로 세지 않은 게 뭐야? 생활안전활동 방해한 사람. 그것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갇혀가지고 신고했는데 아파트 소장님이 막 엘리베이터 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 고장난다고. 그게 한 5년짜리 이렇게 쓰면 앞 소장님이 꼼짝 못 하겠는데 100만 원 이하니까 해볼만 한 거야, 그게. 그래서 안 된다고 엘리베이터 업자 불렀으니까 기다리라고. 그게 생활안전활동. 그 소장님은 뭐라고 말해야 돼? 소장님은 지금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라고 가르쳐 줘야 돼, 소장님한테. 자,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이죠. 소방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누가 가입해야 돼? 돈 들어가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역시 국가는 보험 가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도 국가 지원해주니까 이거까지 같이 묶어도 되겠지. 우리 어제 공부하는 거는 국가가 일부 보조해 주는 거, 아까 뭐지? 소방 관소용 청사, 그 다음에 소방 장비의 구입, 여기다가 요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함께 공부해도 문제는 없겠죠. 보험 가입에 대한 비용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네요. 이렇게. 22번. 자,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 권한이 없는 자는, 자,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죠. 권한이 없는 사람 누가 해요? 하는 사람은 청장, 본부장, 서장이 하는 거죠. 소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시도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고요. 볼까요? 자, 소방교육훈련입니다. 소방교육훈련의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청장, 본부장, 서장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방 대상 및 훈련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크게 두 가지야. 대상은 소방대원에게는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 중, 고등학생에게는 실시할 수 있다. 그죠? 네. 자, 소방대원한테는 무조건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학교나 어린이집 아이들한테는 실시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이거는. 네. 자, 그럼 먼저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것은 어떤 거래요? 화재 진압훈련, 인명구조훈련, 응급처치훈련, 인명대피훈련, 현장지휘훈련,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것도 누구나 다 받는 건 아니었잖아. 그죠? 예, 자, 한번 볼까?
우리가 소방 공무원에 보면 그 팀이 있죠, 팀. 뭐 과도 있고 팀이 있는데, 의무소방원하고 의용소방대원은 화재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훈련을 다 해요. 자, 우리가 소방대는 뭐로 돼 있어?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그다음에 의무소방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그 중에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원은 안 나눠져 있나 봐. 자기들에 대한 업무가. 그래서 진압, 인명구조, 응급처치, 인명대피훈련은 그 의무소방원과 의용소방대원은 다 받아. 그런데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훈련은 화재 진압에 종사하는 소방공무원만 받는 거예요. 인명구조훈련은 구조팀이 있잖아. 구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만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훈련은 9급이 있죠, 9급. 9급에서 받는 거죠. 인명대피훈련은 다 받는 거죠. 인명대피훈련은. 그죠? 예, 정리하죠? 그 다음에 현장지휘훈련은 간부들만 받는다, 간부들. 어디부터 간부라 그랬지? 소방 공무원들의 직위를 잘 모르잖아. 근데 남자분들 군대 갔다 왔잖아. 그죠? 예. 소방 공무원 맨 처음 임용되면 뭐야? 사교장 이렇게 된다 그래. 사교장. 맞죠? 예.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그 위에가 소방위 이렇게 쭉 나도 이제 잘 몰라 그 뒤부터는. 근데 우리 간부는 어디부터 간부야? 우리 군대 가면 소위부터 간부지. 예, 소위부터 간부잖아. 그래서 간부, 소방위부터 우리는 사교장만 암기하면 돼. 예. 사교장이 우리 장은 뭐랑 똑같다 그랬지? 군대에서? 병장과 똑같아. 지들은 무슨 5대 장성이 어쩌네 떠들어 대껴봐야 하는 말이고 이 소방장은 병장이랑 똑같아. 얘는 간부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사교장. 보통 이제 우리 보통 이야기하다 보면 소방장이 엄청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장이잖아. 그럼 병장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우리끼리 말할 때는. 그래서, 소방위부터는 뭐다? 그 이상, 뭐, 소방령 막 있잖아. 그러니까 사교장만 암기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 현장 지휘훈련은 사교장은 아니고 그 이상부터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현장 지휘훈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영유아, 유치원 유아, 초, 중, 중, 고등학생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랑 협의해야 된다? 뭐 저기 유치원이면 원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야 될 것이고 학교면 교장님이랑 교사님이랑 협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의가 잘 안 맞아. 그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협의를 했는데 일정이 잘 안 맞네요. 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은 소방교육훈련 운영 계획을 12월 말일까지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교육사. 누가 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거는 뭐예요? 우리 시험 중에. 소방안전교육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소방시설관리사. 그 다음에, 우리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은 없는데, 소방공무원들에는 뭐가 있어요?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죠. 그래서 소방 공무원들끼리 시험을 봐서 화재 조사에 대한 시험을 보는데 그거를 청장이 주관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험은 안전교육사와 관리사이고 또 소방 공무원들 내에서 화재 조사 전담 부서가 있는데 그 시험도 소방청장이 합니다라고 했었죠. 자, 우리 알고 있는 거라 했었죠? 뭐 이것만 하면 되지 뭐. 안전교육사, 소방시설관리사, 청장이 합니다. 나머지 우리가 말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니다. 그죠? 산업인력관리공단이 고용노동부 소속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을 하죠. 뭐 말하는 거야, 지금? 안전교육사 2년마다 1회 시행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횟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죠. 그래서 2년이었다가 1년으로 바뀌었다. 몇 년 전에. 23번.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서장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훈련의 종류 중 화재 진압훈련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닌 자는 누군가요? 화재 진압훈련. 아까 나왔네. 의무소방원 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해야 되고 의용소방대원 해야 되는데 자체 소방대원은 아니네요. 물론 소방공무원 중에서도 뭐라고요? 화재 진압팀이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건데 그 말이 없는데 어쨌든 소방공무원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가 24번 소방신호의 종류.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소방신호는 경발, 해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자, 우리가 이거 주관식이 아니니까 이 딱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만 이름만 알아도 그 뒤에 문구 어떤 건지는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관식이라면 또 암기하셔야 돼요. 객관식은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지?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 답은 통보신호라는 건 없네요.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25번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기본법에서 제일로 강한 벌칙이죠. 기본법에서 제일 강한 벌칙. 몇 가지지 이게 똑같은 게? 7가지. 7가지가 똑같은데 답은 뭐예요? 5년에 5천. 5년에 5천. 답은 2번. 기본법에서 제일 강한 벌칙은 소방 공무원이 정당하게 소방 활동을 하는데 그거를 고의로 방해한 거야. 쉽게 말하면 어이가 없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벌칙이 세야 된다라는 거죠. 5년에 5천이고. 아까 그거 뭐였지? 생활안전활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해하는 경우가. 네, 그러기 때문에 그냥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했던 것이었죠. 네, 답은 2번. 26번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관계인의 소방활동 중 옳지 않은 것은 사람들의 대피를 유도한다.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발령한다.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다. 틀린 거 뭐예요? 네? 3번. 네.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거 누가 해야 되는 일이죠? 소방대장이 해야 되는 거죠. 소방대장. 그 현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딱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죠? 네, 이거는 소방활동 구역 소방대장이 설정하는 거죠. 답은 3번. 27번. 소방활동 구역을 설정하여 그 구역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소방대장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여기 있네요.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화재 경계 지구는, 화재 경계 지구는 뭐야? 평상시에 화재 발생하면 위험이 클 것으로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고요. 소방활동구역은 지금 여기서 뭔 일이 발생을 한 거야, 지금. 여기가 당장 발생이 된 걸 뭐라고 말해? 소방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소방활동구역, 얘를 소방활동구역이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 이게 있었죠? 네, 저는 문제는 안 만들었는데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관계인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가스, 수도, 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필요한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의사, 간호사, 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도 원래 필요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뭐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 확실히 이해가 되는 건 구분하지 않아도 돼. 근데 그 말과 그 말이 비슷한 말 같은데 구분할 것이죠. 얘는 뭐지?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그죠? 화재 발생하면 가스 차단해야 되고 뭐 때에다 전기 끊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필요한 사람인데요. 의사, 간호사,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없어. 그냥 간호사가 막 들어가면 돼야 좀 그런데도 법은 그래. 법은 필요한 사람이냐 그냥이냐를 좀 구분이 나도 헷갈린다라는 이야기지.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취재 인력,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당연히 소방대장이 출입을 허가한 사람은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가 소방활동구역에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이라는 거야. 문구로 해석을 하면, 문구로. 필요한 사람이다. 그죠? 여기는, 얘는 의사, 간호사면 그냥 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 거죠. 자, 28번.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방기본법령. 1번.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나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말씀하세요. 도로교통법이죠? 답은 1번이 틀렸네요. 그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좀 전에 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29번.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화 용수 시설 또는 비상 소화 장치를 사용하거나 손상 파괴 철거한 사람에 대한 벌칙. 아까 예 있죠? 5년에 5천. 기본법에서 제일 강한 벌칙 7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얘가 의외로 법이 세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여기 소화전 있는 거 발로 차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야? 5년에 5천이라는 거예요. 5년에 5천. 30번. 화재 조사 중 화재 원인 조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화재 조사는 뭐가 있었죠? 한번 먼저 볼까요?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소화 활동 종사 명령. 소화 활동 종사 명령. 종사 명령권자 누구죠? 소방본부장, 서장, 대장이다. 자, 소방활동 종사명령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야? 소방활동 구역에 있는데, 시킬 일은 없어, 현실적으로는. 근데 법은 뭐라고 돼 있죠? 그 소방활동 구역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활동 종사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신 좀 불 좀 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론적으로. 그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보다 보호장구 등을 갖추어 주고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본부장, 서장도 할 수 있지만 그 어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곳에서의 대장은 누구라고? 소방대장이니까 이 사람도 소방활동에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했으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다쳤어요.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상비를 지급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명령에 따라 소화 종사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보상해줘야 되고 소방활동에 따른 비용 지급을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은 다치거나 사망해서도 해줘야 되지만 다치지 않았어도 그 사람 일을 했잖아. 해줘야 된다. 누가 한다고요? 시도지사가 지급을 합니다라고 했던 거죠. 그죠?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 들으면 기억에 나야 돼, 지금. 뭐 내가 먼저는 몰라도 들으면 그게 끄떡끄떡은 하셔야 되는데, 끄떡끄떡 할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거거든, 지금.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화재 조사 보려고 했었죠? 자, 화재 조사는, 그죠?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시 조사권자는 누가 해? 청장, 본부장, 서장이 조사합니다. 조사는 화재 원인 조사와 화재 피해 조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화재 조사. 자, 화재 원인 조사는 뭐야?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발화 원인 조사. 발견 통보 및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피난 상황 조사, 소방 시설 등의 조사. 그죠? 이게 화재 원인 조사예요. 이 안에, 자, 우리 원인 조사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소화 설비가 정상 동작됐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 항상. 뭐, 화재 발생했다. 항상 문제가 뭐냐? 요즘에 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도, 뭐, 그 화재 경보 소리를 못 들었다고 하네요.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에도 물이 안 나왔네요. 이거 다 조사해서 나온 거죠? 그 조사가 무슨 조사야? 화재 원인 조사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런 조사가. 그죠? 당연히 원인 조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잖아. 화재가 왜 발생했는가는 당연히 원인 조사겠죠. 근데 그것이 원인 조사가 아니라 화재 발견은 어떻게 했고, 통보는 어떻게 했고, 초기 소화는 어떻게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피난은 어떻게 했고, 소방시설은 정상 동작되었는가. 여기까지가 어디야? 화재 원인 조사라고 말하는 거죠. 피해 조사는 쉽지. 피해 조사는 그냥 인명 피해 조사와 재산 피해 조사.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는 건 피해 조사고요. 화재 원인 조사는 화재 원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비가 동작됐는가, 신고는 제대로 됐는가, 여기까지 조사하는 것을 화재 원인 조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죠? 화재 조사를 위하여 청, 본부, 서에 화재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합니다. 아까 119 종합상황실도 청, 본부, 서였죠. 화재 전담 부서도 청, 본부, 서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아까 뭐라 그랬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요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이 있었죠. 우리 법규 책에. 그죠?
자, 됐고. 예, 그래서 지금 30번 문제 풀죠. 화재 조사 중 화재 원인 조사에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발화원의 조사, 발견 통보 초기 소화 상황 조사, 연소 상황 조사. 4번 화재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 정도는 피해 조사겠죠. 그죠? 답은 4번입니다. 31번. 뭐, 똑같은 문제인가? 화재 조사 중 화재 피해 조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피해 조사. 1번. 소방 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2번. 연소 상황 및 피난 상황 조사. 3번. 소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조사.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조사. 분위기로 봐도 뭐예요, 답은? 2번이죠, 2번. 그죠? 예. 연소 상황, 피난 상황 조사는 원인 조사예요. 라고 좀 더 이야기 했었죠. 32번. 화재 조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시도지사, 청장, 본부장, 서장. 이 기본법은 이 청장, 본부장, 서장, 시도지사 나오면 분위기는 나와, 대략적으로. 그죠? 예. 답은 뭐야, 분위기가? 시도지사. 우리 알고 문제도 풀 수 있지만 분위기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본부장이 되는데 서장이 안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없죠. 그죠? 예. 공부를 전혀 하는 사람은 막 이걸 찍어. 3번 아니면 4번이 뭐지? 막 찍는데 웬만큼 하면 이거 찍는 사람은 없어. 그죠? 예. 33번.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 안전협회가 안전원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아닌 거. 4번. 전 지역의 화재 진압 활동 및 예방 업무. 그죠? 예. 34번. 한국소방안전원 감독권자는 누구인가? 누가 감독해요? 소방청장. 예. 소방안전원 홈페이지만 들어가 봐도 알아. 예. 소방청장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플랜카드 큰 거 딱 붙이고 있잖아. 누가 관리하니까? 청장이 감독하니까. 그러니까 보면 알아. 거기 답이 나와 있어. 예? 예. 35번.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 위반 행위에 대한 횟수에 따른 부과 기준은 최근 얼마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가. 자, 우리가 항상 1차, 2차 막 이게 나오잖아. 그게 몇 년간 누적이 된 거예요?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예. 1차는 얼마고 2차는 얼마고 나오잖아. 1, 2차가 몇 년간 그걸 누적을 하는 거죠? 1년간. 1년간. 답은 1년간입니다. 자, 기본법은 끝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공사법 할게요.